안녕하세요. 이수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일찍이 루츠 앤 슈츠를 통해서 인류를 위해서 열심으로 해주신 우리 제인구달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또 샘 리차드 몰리 박사님이 또 1월 1일 제가 이런 구체적인 행동인 우리 조금 전에도 그 반전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우리 나무 심기를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올해 1월 1일에 정식으로 우리 또 발표하면서 최재천 박사님도 교수님도 또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같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발표를 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같이 이러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우리 대구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이 대구가 옛날에는 옛날서부터 그 분지라서 좀 많이 더운 곳이다라고 알려져 있죠. 옛날에는 한 여름 최고 기온이 29도에서 30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몇 도가 됐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대구가 30도를 넘는 때 또는 30도가 되었을 때 서울은 한 28도 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20년 전까지의 일입니다. 1990년대에는 환경운동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지요. 지구가 온난화될 것이고 또 그러한 온난화되는 것이 탄소 배출량의 급증이라는 것 때문에 라고 하는 경고가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때는 누구도 대구가 40도를 넘나들고 서울의 여름 평균 기온의 높은 온도가 30도를 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지난 20년 동안의 한반도가 거의 한 무려 10도 이상 높아진 것 같습니다. 기후의 변화라는 것이 굉장히 급격하고 정말 전격적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안 좋게 진행이 되고 있고, 북극과 또 남극이 막 녹고 있고, 또 시베리아의 영원한 그 동토가 막 30도를 넘었다는 그런 기록을 세우기도 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호주에서는 뭐 산불이 9개월 동안 막 지속이 돼서 모든 동물까지 많이 없어지고, 이러한 자연 발생적 산불이 지구 전 대륙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또 아주 중요한 사막화 현상이 곳곳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불릴 수 있는 아마존 우림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 어쩌면 경제의 그 희생자가 되어서 개발되고 불타버렸습니다. 이제 아마존은 산소 배출량보다 탄소 배출량이 더 많은 지구의 굴뚝 공장 같은 곳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정말 전락해도 이렇게까지 전락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우리 속에는 많이 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빙하 속에 얼어붙어 있던 바이러스들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팬데믹 또한 잦아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말합니다. 이제 지구에게는 오직 마지막 1도만이 남아있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1도. 우리가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지구의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위해서 지구 온난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이 과연 얼마나 남아있을까? 지구가 참을 수 있고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고
지구가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우리와 함께 하는 기간이 언제부터 과연 더욱더 무너지고 이제는 희망이 없어질까 하는 한계점을 과학자들이 많이 계산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 한계점이 갈 때까지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는데 약 9개 한계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한계점 갈 때까지 10년이 채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한계점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중국, 일본, 미국, 영국 등 어느 나라 어떤 인종이든 어떤 계층적 차이를 막론하고 지구인들은 이제 이 마지막 어쩌면 1도 정도를 붙잡는 것만이 살 길인 같은 길에 공도 동방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우리들이 저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그 옛날에 맘모스가 사라졌듯이 우리들도 사라지는 얘기를 할 때 깜짝 놀라게 해서 아주 굉장히 이펙트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라지는 건 아닐까, 이런 빡 소리와 함께. 어쩌면 이런 빡 소리도 내지 못하고 신음만을 내면서 오랫동안 존재하다가 없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동물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해봅니다. 제가 하는 걱정이 아닙니다. 앞서가는 과학자 여러분들이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 90년대부터 많이 있다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을 줄인다든가 또 생활 습관을 고쳐서 우리가 환경에 좋은 물건들로 바꿔 쓰고 하는 것들, 또 재생에너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요즘입니다. 친환경 생활을 하는 것들, 우리가 조금 불편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욱 적극적인 지구 살리기 행동, 즉 탄소 제로 배출, 탄소 중립의 시대를 만드는 것은 나무 심기 운동이다라고 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구에게 남은 마지막 1도를 막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나무를 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증거는 아주 명백합니다. 20억 년 전에 지구에 등장한 녹색 식물은 원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량을 그때까지만 해도 12%가 있던 것을 0.035%까지로 줄였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기 좋은 곳이 된 것입니다. 산림 1헥타르당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6.82톤으로서 이것은 일반 주택 4가구의 연간 이산화탄소 매출량을 흡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큰 나무 한 그루는 하루 4명에게 필요한 양의 산소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나무는 미세먼지도 흡수합니다. 나무는 홍수를 조절하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뭄에 계곡의 물을 마르지 않게 합니다. 또 물이 맑아지게도 합니다. 그중 더 중요한 것은 탄소를 땅 속에 포집시키는 것입니다. 탄소는 배출량을 줄여야 하기도 하지만 이미 배출된 탄소를 우리는 없애거나 어딘가에 포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나무는 탄소를 포집하는 바로 최상의 도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탄소 중립을 넘어서 우리 인류의 생명을 존재시키고 연장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K-팝의 세계화를 이루어가는 한 축으로 컬처와 테크놀로지 결합의 중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국경, 인종, 빈부 차이를 초월한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또 주장했고, 또 아바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르게 바뀌어가고, 어쩌면 그 나라의 국민 수를 넘어서서 숫자가 적은 나라도 아바타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를 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5천만이라면 5억의 인구로 우리가 더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기 WCIF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셀러브리티와 팬들이 만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 그야말로 국경이 없는 그런 시대가 이미 됐습니다. 우리 인플루언서들, 유명하신 분들 지금 와 계신데, 그분들로 통해서 가만히 보면 캐지민 씨도 그렇지만 60%가 인도네시아 분들이 많이 사랑하는 이런 분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셨냐고 그랬더니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젊은이들은 국경 없이 살 수 있는 메타버스의 세상과 또 친구가 될 수 있는 세상은 오직 제가 생각할 때는 또한 테크놀로지와의 결합을 통해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앞서고 혁신적인 기술들을 배우러 많은 석학들과 과학자들을 찾아서 여쭤보고 많이 만나봤습니다.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이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은 확실히 우리들의 삶을 물리적으로는 좀 더 효율적이고 편안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가고 있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몸을 좀 더 불편하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90년대의 생각 때부터 사실 맞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불편해져야 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불편한 것만 가지고는 좀 모자라다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테크놀로지와 모든 것들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처럼 또 한번 놀라게 하시는데, 가끔 이렇게 놀라게 하는 게 굉장히 오늘 이벤트인 모양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부터냐고 과학자분들한테 여쭤보면 과학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히 그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전된 그런 이루어졌던 그런 때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결국은 그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본격적인 그 산업화 이전인 1950년대까지도 탄소 배출량은 60억 톤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연도 살아있고. 그러나 그 후 2019년까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은 364억 톤으로 산업화 이전 때보다 무려 6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노래 가사 말대로. 지금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모여서 지구를 살리는 나무 심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셰익스피어의 햄릿,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후손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 당대에 현재 우리들이 직면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의 일로, 어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일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은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계산을 잠깐 한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제가 중국 방문을 하기 위해서 그 중국 그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누군가가 제 사진을 이렇게 옆에서 찍어서 웨이보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실시간 검색 후 5위를 차지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뭔데? 제가 물론 유명한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드느냐고 애쓰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제가 그렇게 웨이보에 오를 정도로 관심의 대상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걸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다음서부터는 나무를 좀 등에 지고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1960년 70년대에 영화 간판 같은 거 이렇게 치고 앞뒤로
이렇게 알리고 다녔었는데, 제가 그 나무를 이렇게 등에다 이렇게 쥐고 하나 다니면은 뭐 100마디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뭐 제 자랑은 아니죠, 분명히. 그동안 제가 늘 말해왔던 기술과 셀러브리티의 결합의 시대에 셀러브리티가 갖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 파워를 말하고자 함입니다. 세계적 인기를 끌게 된 우리 K-팝의 힘을 우리는 쭉 지켜보면서 현실적으로 이제 당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K-팝은 이제 주류이고 어쩌면 트렌드이고 이제 굉장한 영향력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전 세계에 K-팝 팬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그들은 K-팝만의 특성인 댄스와 또 같이 우리 떼창을 즐기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고, 좋아하는 스타일의 세계관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미국 할리우드의 대형 스타들이 그들의 명성을 활용해서 유명해지면 꼭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외치던, 어쩌면 그들만의 일이었지만 사실 그들만의 파워풀하면서도 고독한 인플루언싱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지구에게 남은 마지막 1도 상승을 막기 위해 K-팝 스타들, 그리고 세계의 모든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몽골에서 나무 심기에 동참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에 대한 제 계획들이 이제부터 더 구체화되는 대로 사회에 공개할 것이고 또 동참을 호소할 것입니다. 안 되면 저 혼자 나무 지고 다녀야 되겠죠. 우리들 각 개인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주변에 나무를 심는 것은 바로 그게 가장 현실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지구 살리기 운동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굳이 손들어 홀로 나서서 반대하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의 K-팝 스타들도 이제 그들의 영향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우리 모두 지구 살리기에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팬들로부터 받은 무한한 사랑을 지구 살리기 운동, 나무 심기 운동으로 보은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K-팝 팬들도 우리 K-팝 스타들과 함께 지구 살리기 계몽의 전도사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 우리 젊었잖아요. K-팝 팬들은 젊은 분들이 특히 많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아버지에게, 어른들에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팬과 스타들이 서로 알리고 서로 계몽하여 지구를 살림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를 살리는 이 숭고한 행진을, 이 중대한 행진을 함께 하길 바랍니다. 1997년 제가 해외를 나가는 그때, 실제로는 2000년에 나갔는데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한낱 꿈에 불과하지만 우리 모두가 같은 꿈을 꾸면 그것은 바로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다라고 우리 회사에 약 7명밖에 안 되는 회사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글을 써서 붙인 적이 있습니다. 인류의 생존 위기에서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1도, 이 1도가 더 높아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1도를 억제하는 이 중차대한 사명 앞에서 저는 또 한 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아직 우리의 지구를 푸른 숲으로 되돌릴 수 있는 아주 약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한낱 꿈에 불과하고,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부터라도 모두가 함께 같은 꿈을 꾼다면 바로 그것은 새로운 미래의 시작, 새로운 지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 이수만입니다.